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조금은 깊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되뇌어 봤을 법한 질문입니다. 바로 나는 왜 나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깊은 공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에이, 그게 무슨 질문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뭘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이런 사회적 기대와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볼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는 누구지? 나는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물어볼 여유나 겨를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아 정체성이라는 삶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아 정체성은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에 의미를 두는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이런 내면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나를 잘 모른다면 어떨까요?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홀로 떠도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끝없이 흔들리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계만 봐도 그 심각성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청소년층의 행복지수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알코올 소비율이나 각종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자아 정체성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사회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자아 정체성 위기가 이토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역시 시간 부족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직 대학 입시만을 목표로, 그리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 취업을 위해 정말이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은 물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스스로를 탐색할 여유조차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남들이 정해놓은 길,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무작정 따라가기 바빴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인의 삶의 깊숙이 자리 잡은 SNS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잖아요. 다들 자신의 가장 예쁘고 멋진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고 행복하고 완벽한 일상만을 공유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SNS 속의 이상적인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남들이 올리는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과 내 현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SNS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만들어진 파편화된 자아가 온전한 나의 모습인 줄 알면서 정작 진짜 나의 내면은 외면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체성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지만 정작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공, 즉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할 뿐이니까요. 네 번째는 우리의 뿌리 깊은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과거 19만 6,070년대 대한민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라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개인의 존재는 집단 속에 매몰되어 큰 의미가 없었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고유한 자아 정체성이 성숙하게 발달할 기회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 평균이라는 기준에 갇혀서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도 자아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특정한 모습, 예를 들어 특정한 외모나 학벌, 직업, 심지어 성격이나 삶의 방식까지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남자는 이래야 한다, 성공하려면 이 직업을 가져야만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들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죠. 이런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진짜 나의 개성과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억누르게 되는 겁니다.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자아 정체감 발달 수준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의 무려 74.4%를 차지하는 폐쇄군입니다. 이들은 안정지향적이고 현실 순응형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삶의 위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12.6%를 차지하는 성취군입니다. 이들은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개척자형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한 유형입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0.6%를 차지하는 혼미군입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방관자형으로 삶의 의미나 방향성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유형입니다. 젊을수록 이 유형에 속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단 2.5%에 불과한 유해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색하지만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그러나 잠재력이 풍부한 대기만 성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 분류를 보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고민조차 해보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 나는 왜 나로 살아야 할까? 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도 나 자신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로 숨지 말고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에너지를 얻는지, 무엇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약점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꾸준히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나에 대해 기록하고 생각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정말이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나를 찾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미지의 새로운 장소로 떠나 낯선 문화를 경험하고 평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이나 도전에 과감히 뛰어들어 보는 거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며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는가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건강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 혹은 사회적 통념에 너무 휩쓸려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본래의 모습을 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야 라는 단단하고 주체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나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관을 세우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넷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막막하거나 혼란스럽다면 혼자서만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 읽는 등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거나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서적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고유한 재능과 강점, 그리고 가치관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열정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는 곧 나의 자아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개개인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개인이 온전히 자신을 찾아가고 고유한 정체성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획일적인 가치관과 성공 기준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오직 입시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흥미와 적성, 잠재력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왜 나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에 시원하고 자신감 있으며 행복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획일적인 잣대나 타인의 기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연의 모습을 솔직하게 찾아내고 그 고유한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더디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서툴고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정성 있게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여정일 테니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